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왜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생각은 사실 불편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세상이 나빠서 구조가 썩어서라는 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 성역 같은 곳인데, 가난을 유지하는 선택들이나 스스로를 다시 가난으로 끌어당기는 행동들, 그리고 중요한 말은 이제 먼저 해보자면,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연민만으로 아무도 가난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현실을 보지 않으면 구조를 욕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열에 8번은 가난한 선택을 합니다.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습관이 되는 것인데, 가난이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에요. 집안 형편이나 운이나 사고나 실패, 또 사기를 당하거나 병을 얻거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난은 상태가 아니라 습관이 되는 것이죠. 항상 돈이 없는 상태가 항상 쫓기는 감각과 항상 불안한 마음, 항상 이번 달만 좀 넘기자는 이런 사고방식이 오래 지속되면요, 사람은 장기적인 선택을 할 능력을 잃게 되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밖에 보지 못하게 되는 뇌의 상태인데, 그리고 가난할수록 즉각적인 만족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뇌과학과 심리학의 문제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늘 스트레스 상태에 있습니다. 공과금이나 월세나 카드값, 뭐 대출, 불확실한 미래의 상태에 뇌는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차피 뭐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좀 덜 괴로워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나타나는 선택들을 보게 되면 이제 밤늦게 뭐 비싼 배달 음식을 시키고, 무이자 할부로 이제 충동 소비가 연속이고, 또 로또나 코인이나 도박성 투자, 뭐 이번에 한 번만이라는 이 카드 긁기가, 이런 선택들은 모두 당장의 고통을 줄여주면서 도파민을 끌어올려주지만 미래의 가난을 확정짓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뭔가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생각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원래 안 되니까, 또 금수저가 아니니까, 또 이런 의미가 없고 다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는 이런 부자들은 다 운빨이다, 이런 공통점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선택의 책임을 내려놓는 말이죠. 이런 사고방식은 매우 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실패해도 자존심이 덜 다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은 도전 자체를 차단을 하는 것이죠. 공부를 안 해도 이유가 생기고, 시도를 안 해도 핑계가 생기고, 아무것도 안 해도 세상 탓을 하면서 이런 말들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부터 가난이 고착화되는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돈 이야기를 피하고,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다면 가난할수록 돈 이야기를 더 피하는데, 통장을 안 보고요, 카드 명세서를 이제 애써 외면합니다. 또 대출금리 계산을 안 하고 현실 숫자 마주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아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신 뭐 하는 것이,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뭐 어차피 돈 없는데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태도는 현실 도피이고, 마치 학창 시절에 내일 시험인데 책을 안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심리에서 이렇게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 도피가 항상 더 나쁜 현실로 이어지는데, 부자는 돈을 계속 직시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회피하죠.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하게 망하는 길을 더 편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런 선택을 반복하는데, 싫지만 익숙한, 또 직장과 미래가 없는 일, 그리고 성장이 없는 환경, 늘 같은 패턴의 인간관계, 이렇게 왜일까 생각해보면 적어도 실패에는 익숙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가난이 종종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고 비참하지만 예측 가능하기 때문인데, 또 생각을 해보면 가난한 사람의 주변에는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뭐 해봤자 괜히 튀지 마라, 현실적으로 살아라, 너도 뭐 우리랑 같아질 거다라는 이런 말들이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집단적인 체념이죠. 여기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배신자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싸게 팝니다. 부자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시간으로 바꾸죠. 결국에 소득이라는 게 노동으로만 내 몸을 갈아 넣어서만 만들 수밖에 없는 선택을 반복하죠. 물론 당연히 이거는 맞습니다. 현금 채굴을 계속 해야지만 그 시간을 더 생산성 있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선택의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계속 소모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공부해도 소용이 없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버티질 못합니다. 배움은 느리고 답답하고 사실 보상이 늦잖아요. 근데 뭔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해온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서 상황이 나아집니다. 그러나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연을 견디기 어렵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뭔가 사기 같다고 말하고 다시 단기적인 선택으로 돌아갑니다. 가난이 가장 먼저 망가뜨리는 건 통장이 아니라 자존감인데,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싼 값에 팔고 관계에서도 늘 손해를 감수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는 선택이 좋을 리가 없겠죠. 생각을 해보면 냉정하게 말했을 때 모든 사람이 가난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을 건데, 불편한 숫자를 직면하면서 이제 미래에 어떻게 나의 재정 상태가 어떨지 계속 마주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를 생각합니다. 그런 감정과 선택을 분리하고요. 단기 만족을 일부러 포기하면서 주변의 말보다 현실의 데이터를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는 말을 입에서 지우는 건데, 이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속된 선택의 누적이고, 사실 가난이라는 게 수치라기보다는 가난을 선택하면서 계속하면서 구조만 욕하는 순간에 그 가난은 오래 지속되겠죠. 만약에 당신이 가난하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계속 가난해지는 이유는 오늘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왜 알면서 그렇게 하냐, 이런 질문에는 또 함정이 있는데, 사람은 모를 때보다 알면서 못할 때 더 무너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이런 소비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선택이 미래를 좋지 않게 흘러보낸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버티는 방식이 답이 아니라는 것도, 그런데도 바꾸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이미 현실에 지쳐있기 때문이죠. 가난한다는 것이 만성피로 상태를 만드는 것이고, 항상 계산해야 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비교를 당합니다. 이 상태에서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탈진 직전인 사람에게 전력 질주를 요구하는 것과 같아서, 사람은 다시 가장 쉬운 선택으로 돌아가죠. 그게 이제 부자가 되지 않고 가난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자가 실패하면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경험값인데, 가난한 사람이 실패하면은 당장 월세가 밀리고 카드 연체가 시작이 되고 신용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설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도전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고요.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데, 도전하지 않으니까 기회도 없고, 기회가 없으니까 상황이 안 바뀌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다시 가난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런 악순환이 생기면서 이 악순환은 의지로 또 끊기가 어려워서 가난한 사람을 방어적인 인간으로 만듭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은 점점 변하는데, 새로운 조언에 예민해지고 충고를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도움을 잘 느끼지 못하고 비교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을 하면 머릿속에서는 너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뭔가 자기 피해적인 이런 망상은, 이런 방어적 태도는 사람을 더 고립시키고, 고립은 다시 가난한 선택을 부르겠죠. 또 이게 생존 기술이기도 한데 버티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다 힘들고 나만 그런 거 아니고 요즘 누가 여유가 있냐, 뭐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이 문제는, 이 합리화가 변화의 가능성까지 같이 죽여버린다는 거죠. 합리화가 고통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대개 한 번의 대형 사고라기보단 매달 무심코 나가는 몇만 원, 필요 없는 구독, 뭐 생각 없이 쓰는 카드값, 이번 달만이라는 이런 예외, 계획 없는 하루하루 이 작은 선택들이 몇 년 동안 누적되면서 어느새 깊은 구덩이 안에 빠져 있어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사실은 어쩌다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선택을 해왔을 뿐이죠. 생각을 해보면 가난을 벗어난 사람들은 자기 연민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은 오해하기가 쉬운데, 자기 연민이 나쁘다는 뜻이 결코 아니고, 가난을 벗어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행동의 이유로 쓰지 않고, 불공평한 건 물론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죠. 가난을 끝내는 첫 단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적어보는 것과 보기 싫은 숫자를 피하지 않는 것과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결정하는 연습. 단 하나의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 이건 뭐 사실 멋있진 않아요. SNS에도 올릴 수 없고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상황이 갈리기 시작하는데 결국 가난이 불어낼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가난해지는 것은 선택의 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택들은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꾸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이유를 갖고 있어서 대부분 뭐 그럴 수 있지라는 말로 포장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이야기해 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